그녀가 처음 내 손을 잡아준 날을 아직도 기억한다. 병원 복도였다. 심장 수술 후 재활 치료를 받던 나는 혼자 걷는 것조차 버거웠다. 75세의 몸은 생각보다 약했고 아내를 떠나보낸 지 2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혼자라는 사실이 무겁게 내려앉았다. 그날도 딸 수진이 일 때문에 병원에 오지 못했고 나는 혼자 복도를 터벅터벅 걷고 있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그녀의 목소리가 들렸다. 고개를 들자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자가 환한 미소를 띠고 있었다. 자원봉사자 조끼를 입고 있었다. 네, 괜찮습니다. 나는 대답했지만 사실 괜찮지 않았다. 다리가 후들거렸고 숨이 차올랐다. 그녀는 내 팔을 살짝 잡아주었다. 천천히 가세요. 제가 옆에서 도와드릴게요. 그 손길이 따뜻했다. 아니, 따뜻하다고 느꼈다. 그날 이후 그녀는 자주 병원에서 나를 마주쳤다. 우연이라고 생각했다. 어르신, 오늘도 재활 오셨어요? 밥은 드셨어요? 약은 챙겨 드셨나요? 그런 말들이 내겐 위로였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누군가 나를 걱정해주는 사람이 없었다. 딸은 바빴고 친구들은 하나둘 세상을 떠나거나 요양원으로 갔다. 나는 외로웠다. 그 외로움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사실이었다. 그녀의 이름은 윤은정이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혼자 살고 있다고 했다. 자식도 없다고 했다. 그래서 이렇게 봉사활동하면서 사람들 도우면서 살아요. 외롭지 않으려고요. 그 말을 들었을 때 나는 그녀도 나와 같은 외로움을 겪고 있다고 생각했다. 동질감이 생겼다. 그리고 조금씩 그녀에게 마음이 갔다. 어느 날 그녀가 퇴원하는 날을 배웅해 주었다. 집에 가시면 누가 챙겨주세요? 딸이. 가끔 들러요. 가끔이요? 매일 약 드셔야 하는데. 그녀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다. 제가 가끔 들러서 확인해 드릴까요? 집이 어디세요? 나는 망설였다. 하지만 그 망설임은 길지 않았다. 괜찮으시다면. 감사하죠. 그렇게 그녀는 내 삶에 들어왔다. 처음엔 일주일에 한 번 집에 들러 약을 챙기고 밥을 해줬다. 어르신 혼자 사시면 제대로 안 챙겨 드시잖아요. 그 말이 맞았다. 나는 대충 먹고 약도 자주 빼먹었다. 그녀가 오는 날은 밥상이 제대로 차려졌다. 된장찌개, 나물, 생선구이. 아내가 해주던 밥상이 떠올랐다. 그녀는 웃으며 말했다. 맛있게 드세요. 어르신 건강해지셔야 해요. 한 달이 지나고 그녀는 일주일에 2번 왔다. 그리고 2달이 지나자 거의 매일 왔다. 나는 그게 고마웠다. 아니, 고맙다고 생각했다. 그녀가 올 때마다 집이 따뜻해지는 것 같았다. 외로움이 조금씩 사라지는 것 같았다. 어느 날 저녁 그녀가 말했다. 어르신 혹시 재혼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나는 깜짝 놀랐다. 재혼이요? 네. 혼자 사시는 것보다 둘이 사는 게 낫잖아요. 서로 의지하면서. 그 말이 내 마음을 흔들었다. 며칠 동안 고민했다. 그리고 딸 수진에게 말했다. 은정 씨라고 병원에서 알게 된 분인데. 재혼을 생각 중이야. 수진의 얼굴이 굳었다. 아빠, 그분 얼마나 아세요? 몇 달 됐지? 좋은 사람이야. 나 많이 챙겨줘. 아빠, 조심하셔야 해요. 요즘 그런 사람들 많다고 하잖아요. 무슨 소리야. 은정 씨는 그런 사람 아니야. 나는 화를 냈다. 딸이 그녀를 의심하는 게 기분 나빴다. 결국 나는 은정과 재혼했다. 간소한 식사 자리만 마련했고 딸은 참석하지 않았다. 그날 은정이 말했다. 이제 정말 당신 몸이 내 책임이에요. 끝까지 지켜드릴게요. 그 말이 사랑의 서약처럼 들렸다. 나는 행복했다. 아니, 행복하다고 믿었다. 결혼 후 한 달 조금씩 이상한 점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은정은 매일 내 약을 챙겼지만 예전처럼 다정하지 않았다. 약 드세요. 빨리. 말투가 건조했다. 밥도 예전처럼 정성스럽게 차려주지 않았다. 간단한 국과 밥뿐이었다. 은정 씨, 괜찮아요? 네. 뭐가요? 요즘. 좀 피곤해 보여서요. 당연히 피곤하죠. 어르신 돌보는 게 쉬운 일인가요? 그 말이 가슴에 박혔다. 어르신이라는 호칭이 이상했다. 결혼했는데 왜 여전히 어르신이라고 부르는 걸까? 그리고 돌본다는 표현.
사랑하는 사이가 아니라 요양보호사 같았다. 하지만 나는 그 생각을 떨쳐냈다. 내가 예민한 거겠지. 은정 씨는 좋은 사람이야. 결혼 2달째, 은정이 병원비 이야기를 꺼냈다. 어르신, 이번 달 병원비가 좀 많이 나왔어요. 제 통장에서 먼저 냈는데 나중에 주시면 돼요. 얼마인데요? 80만 원이요. 80만 원? 그렇게 많이 나올 리가 없는데. 검사 여러 개 하셨잖아요. 영수증 있어요. 그녀는 영수증을 보여줬다. 확인해보니 맞았다. 나는 돈을 건넸다. 그런 일이 반복됐다. 약값, 교통비, 생활비. 한 달에 150만 원씩 나갔다. 딸이 전화를 걸어왔다. 아빠, 생활비가 왜 이렇게 많이 나가요? 제가 통장 확인해봤는데 이상해요. 은정 씨가 나를 돌보느라 돈이 들어가는 거야. 아빠, 그게 정상이 아니에요. 확인해보셔야 해요. 수진아, 넌 왜 은정 씨를 그렇게 의심하니? 그 사람 좋은 사람이야. 나는 전화를 끊었다. 하지만 마음 한편이 불편했다. 어느 날 저녁 은정이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고 그녀는 부엌에서 전화를 받았다. 목소리가 작았지만 들렸다. 응, 그분 이번 달엔 입금 좀 늦으셨어. 다음 주엔 줄 거래. 내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그분이 나를 지칭하는 건가? 입금? 나는 숨을 죽이고 더 들었다. 괜찮아. 통장에 돈 많아. 연금도 나오고. 아직 2년은 더 갈 것 같아. 2년은 더 간다? 무슨 뜻이지? 통화가 끝나고 은정이 거실로 돌아왔다. 누구랑 통화했어요? 내가 물었다. 아, 친구요. 왜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다. 하지만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입금, 통장에 돈 많아, 2년은 더 갈 것 같아. 그 말들이 계속 맴돌았다. 다음 날 나는 딸에게 전화했다. 수진아, 내 말이 맞았던 것 같아. 무슨 일이에요, 아빠? 나는 어제 들은 통화 내용을 말했다. 수진은 한숨을 쉬었다. 아빠, 제가 알아볼게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며칠 후 수진이 증거를 들고 왔다. 은정의 과거 기록이었다. 그녀는 3년 전에도 비슷한 방식으로 70대 노인과 재혼했다가 1년 만에 이혼했다. 그리고 그 노인의 재산 중 일부를 가져갔다. 수진이 보여준 서류에는 은정의 진짜 이름도 다르게 적혀 있었다. 윤은정이 아니라 박미숙. 자원봉사자도 거짓말이었다. 그녀는 병원 근처를 배회하며 혼자 사는 노인들을 찾아다녔다. 나는 모든 게 무너지는 기분이었다. 그녀가 해준 밥, 챙겨준 약, 잡아준 손. 그 모든 게 사랑이 아니라 계산이었다. 나는 외로움 때문에 눈이 멀었다. 돌봄을 사랑으로 착각했다. 아빠, 이혼 절차 밟아야 해요. 수진이 말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다. 창피했다. 분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슬펐다. 그날 저녁 은정을 불렀다. 우리 이야기 좀 해요. 무슨 이야기요? 당신 진짜 이름이 뭐예요? 은정의 얼굴이 굳었다. 무슨 소리예요? 박미숙. 맞죠? 침묵이 흘렀다. 그녀는 더 이상 부정하지 않았다. 알았으면 됐네요. 어차피 돈은 다 받을 거예요. 법적으로 배우자니까. 당신. 처음부터 이럴 생각이었어요? 어르신도 외로웠잖아요. 저도 먹고 살아야 하고. 서로 필요한 거 아니었나요? 그 말이 더 잔인했다. 그녀는 내 외로움을 이용했다. 그리고 그걸 서로 필요한 것이라고 정당화했다. 나가요. 지금 당장. 내 목소리가 떨렸다. 은정은 웃었다. 네. 나갈게요. 어차피 더 이상 여기 있을 이유 없으니까. 그녀는 짐을 싸서 나갔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너무 크게 들렸다. 그날 밤 나는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다. 텅 빈 집, 텅 빈 마음. 그녀가 해준 밥상을 떠올렸다. 그 밥상이 따뜻했던 건 사실이었다. 하지만 그건 사랑이 아니라 거래였다. 나는 외로움에 속았다. 돌봄의 언어에 속았다. 당신 몸이 내 책임이에요 라는 말이 사랑의 서약이 아니라 지배의 선언이었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다. 이혼 절차는 생각보다 빨랐다.
은정은 재산 분할을 요구했지만 결혼 기간이 짧고 그녀의 전과 기록이 드러나면서 법원은 내 편을 들어줬다. 하지만 그게 위로가 되지 않았다. 나는 돈을 지킨 게 아니라 자존심을 잃었다. 75년을 살면서 이렇게 바보 같았던 적이 없었다. 딸이 자주 집에 들렀다. 아빠,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저도 미안해요. 진작 말렸어야 했는데.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내가 너무 외로웠나 봐. 수진이 내 손을 잡았다. 아빠, 외로운 건 잘못이 아니에요. 하지만 그 외로움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조심하셔야 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며칠 후 나는 병원에 혼자 갔다. 수진이 같이 가겠다고 했지만 거절했다. 혼자 갈 수 있어. 진료 접수를 하는데 손이 떨렸다. 은정이 없이 병원에 오는 게 처음이었다. 아니, 그녀 없이 뭔가를 하는 게 처음이었다. 나는 천천히 접수 번호를 뽑았다. 그리고 대기실에 앉았다. 혼자였지만 괜찮았다. 아니, 괜찮아질 것 같았다. 진료실에 들어가자 의사가 물었다. 오늘은 혼자 오셨네요? 네. 혼자 왔습니다. 괜찮으세요? 지난번엔 부인분이 오셨는데 이제 혼자 다닐 겁니다.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건강 상태는 많이 좋아지셨어요. 꾸준히 관리만 하시면 돼요. 그 말이 위로가 됐다. 내 몸은 내가 관리할 수 있다. 누군가에게 의존할 필요 없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약국에 들렀다. 약을 받는데 약사가 물었다. 약봉투에 이름 적어드릴까요? 네. 약사는 내 이름을 적었다. 김만호. 내 이름이 적힌 약봉투를 받아들었다. 그동안 은정이 받아갔던 약봉투들이 떠올랐다. 그 약봉투에는 그녀의 통제가 담겨 있었다. 하지만 이젠 내 이름이 적힌 약봉투를 내가 들고 있었다. 작은 변화였지만 큰 의미였다. 집에 돌아와 약을 정리했다. 아침, 점심, 저녁. 색깔별로 나눴다. 은정이 해주던 방식이었다. 하지만 이번엔 내가 직접 했다. 그리고 달력에 표시했다. 약 먹는 시간이라고. 스스로를 돌보는 첫걸음이었다. 며칠 후 수진이 아이들을 데리고 놀러 왔다. 손주들이 집안을 뛰어다니며 웃었다. 할아버지, 우리랑 놀아요. 그래, 그래. 뭐 하고 놀까? 오랜만에 웃었다. 은정과 살 때는 손주들이 오는 것도 부담스러워했었다. 그녀는 아이들을 좋아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젠 자유로웠다. 내 집에서 내 손주들과 마음껏 놀 수 있었다. 저녁을 같이 먹으며 수진이 물었다. 아빠, 요즘 괜찮으세요? 응. 많이 괜찮아졌어. 정말요? 정말이야. 처음엔 힘들었는데 이제 혼자 사는 게 나쁘지 않아. 수진이 미소 지었다. 다행이에요. 걱정 많이 했어요. 미안해. 내 말 들었어야 했는데. 아니에요. 아빠도 사랑받고 싶으셨잖아요. 그게 잘못은 아니에요. 사랑받고 싶었다. 그 말이 맞았다. 나는 사랑받고 싶었다. 하지만 은정이 준 건 사랑이 아니었다. 돌봄의 언어로 포장된 거래였다. 진짜 사랑은 상대를 이용하지 않는다. 진짜 돌봄은 대가를 요구하지 않는다. 나는 그걸 배웠다. 늦었지만 배웠다. 몇 달이 지났다. 나는 이제 혼자 병원도 가고 약도 챙기고 밥도 해먹었다. 복지관 프로그램에도 꾸준히 참여했다. 거기서 친구들도 생겼다.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게 위로가 됐다. 외로움은 여전했지만 예전처럼 절박하지 않았다. 혼자 있는 것과 외로운 것이 다르다는 걸 알았다. 어느 날 산책을 하다가 공원 벤치에 앉았다. 날씨가 좋았다. 햇살이 따뜻했다. 옆 벤치에 나와 비슷한 나이의 남자가 앉아 있었다. 날씨 좋네요. 내가 말을 걸었다. 그러게요. 요즘 같은 날씨가 제일 좋죠. 우리는 잠시 날씨 이야기를 나눴다. 그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햇볕을 쬐었다. 깊은 대화는 아니었지만 괜찮았다. 누군가와 함께 있다는 느낌.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약국 앞을 지나쳤다. 약봉투가 생각났다. 이제 그 약봉투는 더 이상 통제의 상징이 아니었다. 자기 돌봄의 상징이었다. 나는 내 몸을 내가 책임진다. 누군가에게 맡기지 않는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은정이 떠난 지 6개월이 지났다. 처음엔 분노와 수치심이 컸지만 이제는 조금 다른 감정이 들었다. 안도감. 그녀와 함께 있을 때보다 지금이 더 편했다. 혼자지만 자유로웠다. 외롭지만 평온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스스로 약을 챙겨 먹었다. 창밖을 보니 햇살이 좋았다. 오늘도 산책을 가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복지관에서 하는 요리 교실에도 등록해볼까 고민했다. 혼자 사는 법을 더 배우고 싶었다. 거울 앞에 섰다. 75세의 얼굴이 비쳤다. 주름이 깊었고 머리는 하얗게 새었다. 하지만 눈빛은 예전보다 단단했다. 나는 살아있었다. 속지 않고 이용당하지 않고 스스로를 지키며 살아있었다. 이제 내 약은 내가 챙긴다. 혼자 중얼거렸다. 내 밥도 내가 차린다. 내 몸은 내가 돌본다. 그 말이 주문처럼 느껴졌다. 자기 돌봄의 주문.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섰다. 산책을 하러. 혼자지만 괜찮았다. 햇살이 따뜻했고 바람이 부드러웠다. 나는 천천히 걸었다. 누군가의 손을 잡지 않아도 걸을 수 있었다. 그게 진짜 회복이었다. 공원에 도착해 벤치에 앉았다. 옆에는 어제 만났던 그 남자가 또 앉아 있었다. 오늘도 산책 나오셨네요. 네. 날씨가 좋아서요. 우리는 또 짧은 대화를 나눴다. 깊지 않았지만 편안했다. 이런 관계도 나쁘지 않았다. 서로를 이용하지 않고 부담 주지 않고 그저 같은 공간에 존재하는 것. 저녁을 차리며 생각했다. 은정이 내게 남긴 건 상처만이 아니었다. 교훈도 있었다. 외로움은 약점이 아니라는 것. 하지만 그 외로움을 인정하고 이용당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사랑은 돌봄의 언어로만 오는 게 아니라는 것. 진짜 사랑은 상대를 있는 그대로 존중하는 것이라는 것. 밥을 먹으며 TV를 켰다. 뉴스에서 노인 재혼 사기 관련 보도가 나왔다. 피해자가 늘고 있다고 했다. 화면에 나온 노인의 얼굴이 나와 닮아 있었다. 외로움에 지친 얼굴. 나도 저랬구나 싶었다. 그리고 동시에 안도했다. 나는 빠져나왔다. 늦었지만 빠져나왔다. 설거지를 하며 창밖을 봤다. 해가 지고 있었다. 노을이 아름다웠다. 은정과 함께 있을 때는 이런 노을을 본 적이 없었다. 항상 그녀의 눈치를 받고 그녀가 원하는 모습으로 살려고 애썼다. 하지만 이제는 내가 보고 싶은 것을 볼 수 있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었다. 며칠 후 복지관 강좌에 참석했다. 나를 지키는 법 첫 시간이었다. 강사가 물었다. 여러분 혹시 사기를 당해보신 적 있으세요? 몇몇 손이 올라갔다. 나도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다.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강사가 나를 봤다. 나는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다. 재혼 사기를 당했습니다. 병원에서 만난 여자였는데 처음엔 정말 좋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나를 돌봐주고 밥도 해주고. 근데 결혼하고 나니 달라지더라고요. 돈만 요구하고 나를 사람이 아니라 관리 대상으로 봤어요. 말하는 동안 목이 메었다. 지금은 어떠세요? 강사가 물었다. 지금은 괜찮습니다. 혼자 사는 게 처음엔 무서웠는데 이제는 괜찮아요. 오히려 자유롭고요. 강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용기 내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외로움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그 외로움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을 구별하는 것. 강좌가 끝나고 몇몇 사람들이 다가왔다. 저도 비슷한 일 겪었어요. 용기 내서 이야기해 주셔서 고마워요. 우리는 서로의 이야기를 나눴다. 각자의 상처를, 각자의 회복을. 그 시간이 치유가 됐다. 나만 당한 게 아니었다. 그리고 나만 회복하고 있는 게 아니었다. 한 달이 지났다. 나는 이제 스스로를 잘 돌보고 있었다. 규칙적으로 약을 먹고 병원 검진도 빠짐없이 받았다. 복지관 프로그램에도 꾸준히 참여했다. 요리 교실에서 새로운 요리도 배웠다. 서툴렀지만 만들고 나면 뿌듯했다. 밤에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은정이 생각났다. 하지만 더 이상 분노나 수치심은 없었다. 담담했다. 그녀는 내 인생의 한 장이었다. 아픈 장이었지만 배운 것도 많은 장이었다. 그 덕분에 나는 더 단단해졌다.
다음 날 아침 평소처럼 약을 챙겨 먹었다. 약봉투를 보며 생각했다. 이게 진짜 돌봄이구나. 누군가 대신해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챙기는 것. 그게 진짜 자기 돌봄이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마트에 들렀다. 장을 봐야 했다. 예전엔 은정이 다 해줬다. 하지만 이제는 내가 했다. 장바구니에 필요한 것들을 담았다. 쌀, 반찬 재료, 과일. 계산을 하고 나오는데 뿌듯했다. 나도 할 수 있구나. 집에 와서 장을 정리했다. 냉장고에 하나씩 넣으며 생각했다. 이 모든 게 내 선택이었다. 내가 고른 것, 내가 산 것, 내가 정리하는 것. 작은 일이지만 의미가 있었다. 내 삶을 내가 책임지고 있다는 증거였다. 저녁을 차리며 라디오를 켰다. 음악이 흘러나왔다. 오래된 가요였다. 아내가 좋아하던 노래였다. 잠시 아내가 그리워졌다. 진짜 사랑이 뭔지 아는 사람. 나를 이용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사랑해준 사람. 미안해, 여보. 당신이 떠나고 나서 내가 잠깐 길을 잃었어.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었나 봐. 근데 이제 괜찮아. 다시 내 길을 찾았어. 마음속으로 아내에게 말했다. 밥을 먹으며 내일 할 일을 생각했다. 병원 검진, 복지관 프로그램, 저녁엔 수진에게 전화하기. 규칙적인 일상. 평범한 하루. 하지만 그게 좋았다. 극적인 일은 없어도 평온했다. 밤이 깊어졌다. 침대에 누워 책을 읽었다. 며칠 전 도서관에서 빌린 책이었다. 혼자 잘 사는 법이라는 제목. 책장을 넘기며 생각했다. 나도 잘하고 있어. 천천히지만 잘하고 있어. 어느새 계절이 바뀌었다. 은정과 헤어진 지 1년이 지났다. 나는 많이 달라져 있었다. 혼자 사는 것에 익숙해졌고 스스로를 돌보는 법을 배웠다. 복지관 프로그램은 계속 참여했고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과 가끔 차를 마시러 나갔다. 75세의 인생. 길다면 긴 시간이었다. 그 시간 동안 많은 일이 있었다. 사랑도 했고 상처도 받았고 속기도 했고 배우기도 했다. 그 모든 것이 나를 만들었다. 지금의 나를. 창밖을 보니 달이 떠 있었다. 밝은 달이었다. 그 달빛처럼 나도 밝게 살고 싶었다. 어둠 속에서도 빛을 잃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눈을 감았다. 내일도 괜찮을 것이다. 모레도 그 다음 날도. 혼자지만 괜찮다. 외롭지만 행복하다. 내 몸은 내가 돌본다. 내 삶은 내가 책임진다. 그게 진짜 자유다. 이제 내 약은 내가 챙긴다. 내 밥도 내가 차린다. 내 인생도 내가 산다.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혼자 중얼거렸다. 그 말이 진실이었다. 그리고 그 진실이 나를 자유롭게 했다.